네, 일타 정치 김한 한겨레 21 기자님, 양지열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저희가 방송할 때 속보로 들어온 소식이었는데 요거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세관 마약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백혜룡 경정 파견도 함께 지시를 했습니다.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이례적이죠. 예를 들면 개별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측면들이 겹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각 기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게 뭐가 보고가 된 거 아니야? 이게 엄청난 게 있으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언급을 한 거 아니야? 이례적이니까. 네, 이례적이니까. 이게 워낙 이례적인 일이니까 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뭐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유튜브나 이런 일종의 썰로 돌아다니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 사건의 수사가 속도가 그거에 이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약간 괴리가 어떤 뭐 가짜 뉴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말하자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는 상관없는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당국한테 어쨌든 수사본부까지 꾸렸는데 수사가 더디되면 그런 사회적인 의혹을 확산하는 데 오히려 기여하는 수 있다. 그러니까 수사를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측면의 메시지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백혜룡 경장을 직접 투입하는 거를 지시한 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 수사 백혜룡 경장이야말로 저도 뭐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 수사 관련해서 이제 불타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수사를 끝내자, 그러니까 마무리를 짓자 이런 의지를 또 재차 보여준 거다, 인사로 보여준 거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기자님께서 뒤에 굉장한 이야기들이 있다고 하시니까 네. 좀 짧게 좀 설명을 해주면 이게 뭐 대통령 부부가 마약 사업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에서부터 그러니까 2023년 1월에 네. 엄청난 양의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뭐냐면 이게 이제 저도 뭐 사건 기자를 오래 했습니다만 말이 안 되는 사건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혜룡 경장이 정상적인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수사를 해서 보고를 했어요. 아 그때 그리고 정부의 분위기도 당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을 때 아닙니까? 굉장한 격려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수사 보고를 했을 때. 그래서 야 이거를 대대적으로 브리핑을 하자. 그러니까 이게 뭐 소위 경찰들이 하는 은어로 광을 한번 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가 났습니다. 윗선에서. 근데 이 사건이 뒤집히기 시작해요. 뒤집히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뒤집히냐? 개선에 없는 경찰이 전화를 해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천세관을 빼주면 안 되냐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도 너무 노골적이어서 처음에 백혜룡 경장이 그렇게 진술했을 때 사람들이 잘 안 믿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노골적으로 접근을 했겠냐.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윗선에서 너무 잘했다라고 격려했던 윗선에서 야 이거 하지 마. 브리핑을 좀 미루면 어때? 이런 보고가 내려오기 시작해요. 경찰서장인가요? 네네. 여기서 개입한 그 경정이 누굽니까? 총경이 누굽니까? 제가 지금 계급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서울경찰 네, 서울청의 본청 그 경정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 김건희 관련된 사건에 여러 번 이름이 등장하는 그 조병로 경감 있잖아요. 그렇고 영등포 경찰서장 야 이거 좀 미루면 안 돼?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이 말레이시아인들이 요거를 밀수한 거 정도로 해서 사건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백혜룡 경장이 영등포서의 과장급 과장인데 일선 지구대로 발령이 바로 나버립니다. 그 이상한 거잖아요. 이거는 경찰 인사에서 아마 찾아봐야 될 거예요. 이 정도로 말하자면 좌천된 인사가 있었는지는 찾아봐야 될 정도로 굉장히 드라마틱한 인사고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수사에 외압을 행사해야 되는 사람이 징계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징계를 받는 게 아니라 이 백혜룡 경장이 징계를 받는 수사를 한 뭐 이런 상황이 된 거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이 사건의 의혹들 예를 들면 세관이 개입한 거 아니냐 어떻게 마약을 들여왔냐 뭐 등등등은 이제 묻히고 오히려 이제 이 외압이 있었다라는 폭로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로 넘어오면서 수사본부까지도 꾸렸지만 이 외압의 실체가 뭔지는 아직 이제 드러나지 않은 뭐 이런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저는 최혜병 사건과 거의 쌍둥이 사건 같아요. 정확하게 잘 해왔다라고 했던 수사가 갑작스럽게 이 태도가 상부에서 돌변을 하면서 기자회견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그걸 무마시켜버리고 그러고 나서 외압을 했던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 승진도 했다라고 하고 있고 거기에 또 경찰 본청만 한 게 아니라 지금 영등포 경찰서 경찰 본청 검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압력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이 사건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다음 영장이라 다 막히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또 당사자인 백혜룡 경정은 막상 좌천을 돼버리는 박정훈 대령 사건이랑 너무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양이라든가 사건의 규모에 비춰봤을 때 이건 뭐 유튜브에서만 나온다기보다 정확히 백혜룡 경정 본인이 그런 주장을 했어요. 이건 전 정부의 부부와의 이 연관이 있지 않고는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고
어제 동남아시아와 관련돼서 강력한 사건이 또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사건 중 게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스미싱 같은 데 동원되려고 우리 젊은이들이 캄보디아에서 갇혀서 예,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예, 고문 학대를 받다가 사망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 캄보디아 그 조직이 동시에 2년 전에 그 대치동 쪽에 학생들에게 마약을 유통시켰던 조직과 같은 예, 조직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동남아 쪽에 마약 조직이라고 하는 게 다 연계돼 있다라고 본다라면 그러면 이게 굉장히 국가적인 일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연관시켜서 대통령이 어제 또 공교롭게도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백혜련 경제권도 했고 또 캄보디아 관련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코리안 데스크를 출범한다나 이런 일을 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이문정 지금 그 지청장에게도 지시를 해놓은 상황인데도 답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백혜련 경제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한 부분이 그거잖아요. 지금 수사팀 내에도 당시 외압으로 행사했던 사람들이 있다. 예. 뭐 이런 게 뭐 보고가 올라갔든 아니면 대통령도 사실 그 시중의 여론을 면밀히 살핀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직간접적으로 어떻게든 대통령에게 알려졌다라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대통령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수사를 지시한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영상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며 왜 백혜룡 경정을 따로 파견 지시까지 내렸는가를 엿볼 수 있는 장면 보고 와서 얘기 더 나누겠습니다. 246만 명이 투약 가능한 2,200억 원어치를 수사해서 압수했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상조도 부족한데 왜 수사에서 손을 떼게 한 거죠? 이게 지금 정권 핵심부로 가는 수사 초기 단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초기 단계에서 마약 게이트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제가 외압을 당했고 모든 권력기관 대통령실 합세해서 저를 핍박하고 그다음에 고발사주 얘기 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했지만 저도 고발사주 당해서 무고로 감찰 조사받고 그걸 근거로 해서 수사권 박탈당해서 쫓겨났지만 그렇습니다. 4명이 들어왔는데 그 합수팀 꾸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심우정, 노만석, 신준호, 김현실 그때 마약 사건 덮어서 진급했던 윤국권입니다. 이 사람들이 마약 게이트 덮어줬던 사람들입니다. 내란 세력이기도 하지만 마약 게이트와 관련돼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합수팀을 꾸린 겁니다. 이 합수팀 유지되는 게 맞습니까? 마지막으로 그 백혜룡 경장께 하나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본인에게 수사가 맡겨지면 제대로 팔 수 있습니까? 증거 많이 인멸됐을 텐데. 3년 됐습니다. 증거 지금 관세청에서 전자통관 시스템 자체를 1,060억을 들여서 교체를 해버렸습니다. 증거인멸했죠. 검찰에서도 증거인멸을 지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관세청 관련돼 있던 그 마약 조사 직원들 업무용 컴퓨터 바꿔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맡겨주십시오. 본인한테 맡겨지면 맡겨주시면 발본색원에서 국민 앞에 드러내겠습니다. 다 처벌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드러내겠습니다. 네, 백혜룡 경정이 여러 차례 맡겨만 달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지난 6월에 일단 검경 합동 네. 수사팀이 꾸려졌는데 그리고 이게 지지부진하니까 8월에 대통령이 이문정 서울 동부지검장을 네. 여기에 지휘를 맡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도 지금 지지부진하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요, 그거는? 지금 백혜룡 경장의 얘기에서 나왔지만 일단 이 수사를 그동안 지휘해왔던, 그러니까 이문정 지검장이 지휘하기 전에 지휘해왔던 인사들이 주요한 수사의 책임자들이라는 게 1차적인 문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증거 수집이 이미 영장이 몇 번 기각된 적이 있거든요. CCTV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된 말하자면 증거들이 얼마나 충실한 것이냐. 지금 그 부분에서 이게 이제 건건이 이제 굉장히 어렵게 복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 이게 3개 기관이 연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관세청, 경찰지휘부, 검찰지휘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마약을 들여오려고 밀수한 사건이 하나 있고 외압 사건이 하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결국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면 이 3개 기관을 이제 수사해야 되는 부분에서의 어려움 같은 것들이 이제 지금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언제나 그렇지만 외압 사건은 그거를 폭로한 한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면 추가적인 진술을 확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조직 내에 있는 사람들이 백혜룡 경장이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를 다 확인했잖아요. 예. 근데 본인의 기억에 의지해서 뭔가를 진술한다?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여기 힘을 실은 이유도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수사의 그 속도나 동력을 촉발시키기 위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 직접 백혜령 경장을 넣겠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수사를 하는 사람들은 백혜령 경장을 100% 신뢰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겁니다. 백혜령 경장이 하는 주장이 있고 이 주장에 반하는 주장도 있고, 여기 어디선가에 선을 타려고 하는데 백혜령은 직접 그 당사자인 거잖아요, 본인이. 예. 그럼 본인이 말하자면 접근할 수 있는 단계를 굉장히 줄여서 접근을 하겠죠. 그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그래요. 뭐 그런 정도 작용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그 외압 부분과 관련된 수사는 지금 이제 뭐 국회 나와서 정언됐지만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사실 그게 지금 이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사실 특검을 포함해서도 다 딜레마인 부분이 뭐냐면, 수사를 해야 되는 주체가 과연 완전히 자유로운 사건들이 있을까라는 부분인 겁니다. 지금 백혜령 경장의 주장이 일정 부분 사실이라고 한다라면 검찰의 최근까지 지휘부 전체가 거기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누구는 알고 있고 누구는 모를 것이며, 그리고 이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전까지 본인들과 같이 일했던 동료 내지는 선배, 특히 지금 검찰처럼 그렇게 검사 동일체 원칙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조직에서, 게다가 지금 하필이면 또 내란과 관련해서 검찰은 지금 뭐 진짜 풍전등화 아니겠습니까? 법안도 통과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뭐 얼마만큼이나 더, 그러니까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부관 참시 아니냐 싶을 정도의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설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을 이제 대통령이 이거 왜 이렇게 진척이 안 되냐라는 부분을, 그리고 이거 진짜 백혜령 경정조차도 다 모를 거예요. 누가 얼마만큼이나 관여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중간에 수사를 하려고 해도 어디서 막히는지조차 제대로 모르고 차단을 당했으니까 충분히 모르죠. 그러니까 심플하게 생각하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입을 했겠죠. 왜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 기관에서 행정적 조율을 한 흔적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한 기관에서 의지로 된 일이 아니라 이 기관들의 윗선에서 조율이 됐기 때문에 사건이 이렇게 됐겠죠. 예를 들어서 관세청 직원들이 영등포 경찰서로 찾아옵니다. 그런가요? 네, 찾아오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취재 기자들이 그때 그런 얘기해서, 야 이게 간이 배 밖으로 나와도 정도가 있지. 소환 조사를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안 왔는데 찾아온 거예요. 우리를 좀 빼달라고. 네, 그리고 어떤 통화가 이루어집니까? 백혜령 경장이랑 이 용산에서 관심 있다. 이게 용산이 마약 사범을 잡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런 통화들. 그 다음에 서장은 어떤 요구를 하는 겁니까? 특정하게 찍어서 야 그거 언론 브리핑에서 좀 빼주면 안 될까?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서장이 그걸 관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놓고 보면 결국 대통령실의 개입이,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건데, 이 부분을 입증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들이 진술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진술을 해줘야 되는데 이 적극적인 진술을 끌어낼 동인이 지금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관세청한테 물어봤겠죠. 왜 갔었냐? 우리는 우리 기관의 위신과 국감 앞두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냥 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 행위를 하도록, 그렇게 제가 뭐 제 표현대로 하면 간이 배 밖에 나온 행동을 할 수 있었던 백그라운드가 뭔지가 안 드러나고, 그냥 우리는 기관에 대한 충정으로 이걸 한 거예요라고 그대로만 진술을 하는데, 그러면 거군요. 그 연결고리를 찾아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연결고리를 확장해 나가는데 다 그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기 때문에 수사가 어려웠던 거죠. 근데 이걸 이제 백혜령 경정을 외압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파견 지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이거는 맞는 말인가요? 안 맞죠. 이게 뭐 어떤 부분에 있어도 일단 파견한다고 하지만 이 사건의 외압이 지금 불거졌기 때문에 큰 사건이 됐지만, 뿌리는 뭐냐면 본류인 마약 사건 자체인 겁니다. 그 사건의 담당자였어요. 누구보다 그 사건을 잘 알고 있고, 그 사건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이 사건이 예를 들어서 보고가 이루어졌다는가, 사건이 진척이 됐었고, 자기한테 외압이 들어왔다라면 그 외압이 어떤 식으로 들어왔는지를 이 뭐 진술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관련돼 있는 사람들을 당시의 지휘계통이라든가 아니면 뭐 원금 관계를 따진다든가 할 수 있는 사람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적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 단순한, 예를 들어서 백혜령 경정이 그냥 길 가다가 얻어맞은 피해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사건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럼 가만히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누군지도 모르게 이런 일을 겪었을까요? 본인도 나름대로의 수사기관에 종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경찰력이 닿는 수사력이 닿는 한도에서 조사 같은 걸 했을 거 아니에요.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그러면 그런 사람이라고 적합한 사람이라고 봤을 때 대통령이 가서 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냥 저기 당시 그 조병록 경정 집어넣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보통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만 수사지휘권이 있어요.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누가 열심히 일을 하라고 시킬 수가 있죠? 대통령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일반 지휘권이다. 그렇죠. 예.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여기다 파견해서 같이 잘해라 열심히 해라. 요 정도 지휘를 한 거다. 아니 대통령이 뭐 예를 들면 부정부패 척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사건을 지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은 넓은 의미에서의 통치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상계엄이나 뭐 이런 거나 정도가 포함이 안 되는 거 내란과 외환만 포함이 안 되는 거지. 그렇다라고 하면 뭐 이런 사건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저희 회사에서 이제 백혜령 경장을 길게 인터뷰해서 다큐멘터리를 이제 만든 게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생각은 이제 누구나 살면서 그런 일을 겪지만 이런 일을 겪고 나면 10번, 100번쯤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왜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는가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백혜령 경장도 아마 끊임없이 그 부분을 본인에게 질문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사건이 일이 이렇게까지 됐는가? 내가 형사과장으로 마약사범 엄청난 마약 조직을 잡은 건데 일이 왜 이렇게 됐는가? 그러니까 저는 그 본인이 본인에게 수도 없이 물었을 그 질문이 결국엔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아 그렇겠네요. 그럼 어떤 진전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근데 백혜령 경정이 주장하는 것들 중에서 지금 여러 가지 좀 심각한 것들이 있어요. 지금 이런 마약을 대단위로 들여온 이유가 내란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내지는 이런 외압이 있었던 이유가 김건희 오빠와 고교 동기인 심우정 당시에는 인천지검장이었죠. 예, 도움이 있었던 거다. 뭐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백혜령 경정이 아마 추론의 추측의 영역일 것으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백혜령 경정 입장에서 그런 생각까지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 영상으로 나갈 때 국회에서 그 세관에서 수사를 했던 자료로 나무 도마로 그 안을 파서 이 마약을 넣었던 그 수사 자료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한 백혜령 경정이 설명이 그렇습니다. 이거 시중에 가면 몇천 원에 소매점에서 살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왜 몇십만 원을 들여서 왜 수입을 해오냐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마약 사건과 비교했을 때도 밀수의 경로 자체가 너무 허술했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다. 예, 그리고 그 말레이시안 체포됐던 사람들도 그냥 세관에 몸에 두루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약 사건을 오랫동안 한 백혜령 경정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마약을 그리고 그 보통 이런 정도의 대규모 마약을 어떻게 적발하냐면 우리도 들어올 때 적발하는 경우가 아니라 그 정도가 유통이 되려면 외부에서부터 관여를 하고요. 특히 국가정보원도 외부에 그쪽에서 정보망으로 작용을 합니다. 늘 감시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정말 한두 명, 몇십 명 수준의 마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보는 반드시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게 상례인데 그것도 안 됐죠. 들어오는 방법도 대놓고 나 잡아가려면 나 잡아봐라 이런 식으로 들어오니까 백혜경 입장에서는 정말 큰 손이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다가 이제 저런 부분까지도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거는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검증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 246만 명이 투약이 가능한 저게 엄청난 양의 아까 제가 그 캄보디아 얘기도 말씀드렸잖아요. 캄보디아 이것도 저도 이제 이거 가지고 뭐 엉뚱하게 갖다 붙여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캄보디아가 최근에 뉴스에 굉장히 많이 드러났어요. 윤석열 정부 때. 거기 ODA 사업에서 지원해 주려고 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캄보디아 가서 김건희가 그 신장병 어린이 끌어안고 사진도 찍었었고 거기 ODA 사업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메콩강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그 지역 자체가 지금 인신매매라든가 이 고문했던 그 학생들도 끌려간 것도 그렇지만 이 통제가 안 되는 구역이거든요. 이 메콩강 지역이 마약 삼각지대라고 해서 동남아에서 가장 핵심 마약 지역이에요. 또 동시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겹쳐져 있으니까 저런 백혜령 경장처럼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백혜령 경장의 주장이 지금까지는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인데 주목을 너무 못 받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런 엄청난 비호가 없으면 이게 됐겠어요? 라고 하는 말하자면 수사 바깥에서
강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목격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은 엄청난 비호와 행정적인 조율이 없으면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그걸 누가 할 수 있어요? 검찰 아니면 대통령실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해온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해왔지만 이 사건이 뜻대로 정확하게 처리가 안 됐어. 근데 이제 다시 수사팀에 합류를 한다면 본인이 이 사건의 어떤 주목이나 시선을 끌기 위해서 했던 주장의 톤보다는 훨씬 더 차분한 톤으로 갈 필요는 있습니다. 그 톤을 유지하면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쨌든 증거에 입각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그러면 백혜령 경장의 주장 외에는 사실 아직 확보된 증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본인의 의사와는 반대로 이 수사를 그르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백혜령 경장이 수사팀에 합류하게 된다면 차분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말하자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저는 뭐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워낙 답답을 하면 뭐 본인의 어쨌든 발언이 다 처벌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해왔던 거잖아요. 근데 수사팀에 합류하면 좀 다른 포지션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혼자 수사하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근데 핵심 증거들을 이제 다 가지고 있고 그 수사가 다 막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수사에 열정을 갖고 임하지 않을까 싶은데 당시에 이제 아까 기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가 당시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었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었습니다. 근데 한동훈이 이거 관련해서 뭔가 이제 찔리는 게 있는지 발언을 했어요. 오늘 방송에 출연해서 백혜령 경정의 주장대로라면 다 던지겠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글쎄요. 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본인과 요만큼이라도 관련된 얘기가 뭔가 나오면 자기 중심의 그 사건을 가져다 놓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네, 굉장히 어찌 보면 좀 자의식이 너무 강하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이 사건 전체를 놓고 본다라면 백혜령 경정의 주장 중에도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아주 미미한 정도로 거론한 것뿐이거든요. 근데 굳이 자기가 어그로를 끄는 기술을 보면 유튜버가 맞아요. 유튜버요. 네. 전문 유튜버. 네. 아니 최근에 지금 그때 이제 국민의힘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 12월 3일 날 당신도 그때 국회에 있었으니까 좀 잘 알지 않냐 그래서 네.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참고인으로. 조사 좀 받아달라니까 왜 나만 갖고 나만 받아 한동훈 전 대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상해. 그냥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굳이 따지면 그렇게 핵심 증인인 저 영상 또 나오나요? 예. 근데 뭐 이렇게 다 하면 본인이 다 책임진다겠다고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좀 모르겠어요. 아 정말 아니 누구도 한 전 대표에게 당신이 핵심 인물이다 이렇게는 백혜령 경정이 얘기 안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본인의 문장이 어쨌든 검사 출신이고 본인이 뭐 조선제일검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좋아한다는데 백혜령 경장의 주장대로 세관 마약 수사에 관여했다라는 게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던질 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본인이 뭘 던질 시간도 안 줘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인 역할이나 뭐 이 사건에서 그게 이제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만약에 근데 뭐 법무부 장관이 당시에 관여했다는 게 드러나면 이거는 뭐 본인이 정치를 뭐 생명을 걸 게 아니라 감옥에 가야죠, 그러면. 감옥에 가죠. 네, 그러니까 먹방 유튜버예요. 먹방 유튜브 나왔다 하면 그렇게 먹어대니까.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